세 번째로 클릭당 단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유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검색 광고보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기본적인 내용과 세팅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의 순서로는 GDN 광고는 무엇인지, GDN을 통한 타겟팅 유형과 마지막으로 GDN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말 그대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배너 광고이며 구글과 제휴를 맺은 웹사이트에 노출이 됩니다. 평소에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갑자기 이미지 광고가 뜨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 전 검색했던 옷, 신발 등 구매를 위해 검색했던 컨텐츠가 광고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검색했던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해당 컨텐츠를 재노출함으로써 확실한 타겟팅을 통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양한 타겟팅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최대 프리미엄 게재 지면을 보유하고 있어 브랜드를 자주 노출시킬 수 있으며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릭당 단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유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보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DN 타겟팅은 크게 콘텐츠 타겟팅, 사용자 타겟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은 구글 애즈에서 웹사이트, 동영상, 텍스트, 링크 및 페이지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아닌 콘텐츠에 노출을 시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타겟 종류로는 첫 번째로 주제 타겟팅입니다. 관심사 타겟과 비슷하며 다양한 주제의 사이트에서 내가 지정한 주제가 포함된 지면에서만 광고가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경우 의류와 같은 주제를 설정하면 해당 주제와 연관된 지면에 광고주분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게재 위치 타겟팅입니다. 광고주분이 지정한 사이트 또는 지정한 영역에서 광고를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브랜드를 커뮤니티 같은 곳이 아닌 인터넷 기사 지면에만 송출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 게재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타겟팅은 광고 소재와 관련이 높은 컨텐츠에서만 광고 노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주분이 지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게재 위치들의 배너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분이 창업 키워드를 타겟팅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커뮤니티 앱 등에 내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타겟팅 방법인 사용자 기반 타겟팅은 인구 통계, 관심 분야, 구매 의도, 맞춤 의도, 유사 잠재 고객, 리마케팅 등 광고주분이 원하는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주분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구글 이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추려내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말 그대로 특정 성별 및 연령을 지정하여 해당 타겟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구매 의도는 광고주가 제공한 것과 비슷한 제품을 검색한 이용자에게 광고주분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이며 맞춤 의도는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할 때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 URL, 앱을 기준으로 잠재 고객을 파악하여 광고 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 잠재 고객은 관심 분야가 웹사이트 방문자나 기존 고객과 유사한 신규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리마케팅은 광고주분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들에게 해당 광고를 다시 노출시키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리마케팅은 자사몰 스크립트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 사용 유저를 통해 전환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타겟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세팅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애즈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신 후 새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광고의 목적 및 목표를 선택하신 후 디스플레이 선택과 자사 도메인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 경우에는 4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환수나 클릭수 최대화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 목표에 따라 입찰가를 조정하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입찰 조정을 원하실 경우는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비교적으로 낮은 입찰가로 진행하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며, 그 외에도 타겟 전환당 비용 설정, 선택과 클릭수를 최대화시키는 입찰 설정, 최대 CPC 한도 설정 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팅 유형을 참고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노출시킬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광고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소재 세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캠페인이라면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약 20여 가지의 리사이징이 가능하고 소재별 효율 테스트 또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응형 광고인데요. 소재의 리사이징이 따로 필요 없이 유저의 화면에 따라 이미지가 자동으로 비율이 전환되는 광고입니다. 등록한 제목과 이미지 등이 최적의 형태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며 일반형에 비해 더 넓은 영역으로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지면에도 노출이 되며 광고를 생성하는 데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조금 더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운영 꿀팁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집행 시 웹 로그 분석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광고 성과 파악을 통해 최적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GDN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입이 발생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파악하여 광고를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겠죠? 리마케팅의 경우는 쇼핑몰에 방문하였지만 구매는 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이미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고객들이기에 상품을 주기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상품을 처음 접한 고객에 비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배너 광고 중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광고주분의 상품과 브랜드에 유입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시길 바라며, 광고 집행 시 어려운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